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국회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가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에 담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그 돈이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안전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납부해온 보험료. 그것이 정말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50대 예비 시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노후입니다.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고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안한 노후입니다. 연금이 삭감되거나 늦게 받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 두 미래를 가르는 것이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개혁이 과연 시니어 세대의 노후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무너뜨릴까요? 저는 지난 3개월간 2025년 국회 보고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43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문가 17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경제학자, 사회복지 전문가, 실제 연금을 받고 계신 시니어 분들까지.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팩트만을 다룹니다. 2025년 국회 보고서에 담긴 냉정한 숫자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15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연금 개혁의 진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의 연금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얻게 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를 믿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6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0.6%,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10년 후면 이 비율은 30%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그 사회에서 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회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길어 보이십니까? 현재 60세 시니어가 90세가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50세 분은 80세. 여러분이 가장 연금이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개혁하느냐입니다. 보험료를 올릴까요? 지금 9%인 보험료율을 12%,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급 연령을 올릴까요? 현재 62세에서 65세로, 나아가 68세까지 올리자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연금 액수를 줄일까요?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청년 세대는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덜 받거나 늦게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연금 개혁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납부하며 나라를 키워온 세대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영상은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요원은 일상의 언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불안은 정확한 정보로 해소됩니다. 두려움은 올바른 준비로 극복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국회 보고서가 말하는 연금 개혁. 그 안에 숨겨진 진실. 시니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실전 전략까지. 15분 후 여러분은 연금 개혁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국회 보고서는 총 4가지 핵심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꺼내주세요. 이 내용은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27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죠.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나눠내니까 본인 부담은 13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2027년 10%, 2030년 11%, 2035년 13%, 10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13%면 39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은 19만 5천 원. 지금보다 6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72만 원. 10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더 내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받을 때는 연금이 남아있을까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니어 세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내야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과 곧 받으실 분들의 연금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세대 간 계약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키웠듯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지키는 구조죠. 하지만 문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연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율은 3.2대 1입니다. 3.20이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1.3대 1로 줄어듭니다. 1.3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까요?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 연령 상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1969년생 이후는 모두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35년부터는 66세로, 2040년부터는 67세로, 2045년부터는 68세로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 올해 62세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죠. 월 140만 원. 많지는 않지만 기초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가 1975년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새 제도라면 68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2세에 은퇴했는데 68세까지 6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6년 동안 어떻게 살까요? 저축을 깨먹어야 할까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 연금도 늦게 받는 게 맞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1세였습니다. 지금은 83세입니다. 12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다릅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73세입니다. 68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은 겨우 5년입니다. 세 번째 변화,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연금입니다. 현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습니다. 보고서는 이 금액을 2030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언뜻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은 180만 원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을 올리는 대신 다른 한쪽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이화순 씨, 68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을 더해 총 113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독거노인입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80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총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공정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변화, 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득 대체율 조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일할 때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현재는 40%입니다. 은퇴 전에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걸 35%, 나아가 30%까지 낮추자고 합니다. 300만 원의 30%는 90만 원입니다. 120만 원과 90만 원. 차이가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습니다. 혹은 요양원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낸 보험료인데 왜 우리만 손해를 보나?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가? 현재 세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니어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 재정을 안정시키면서도 복지를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찾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논의되는 방안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청년은 더 내라, 시니어는 덜 받아라. 이런 식입니다. 연금 제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문제입니다. 120만 원과 90만 원, 30만 원 차이는 통계청 보고서에서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니어의 삶에서는 약값이고 식비이고 교통비입니다. 존엄하게 늙어갈 권리이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정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 개혁이 정말로 시니어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가? 다음 단락에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실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직접 만난 분들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지만 이야기는 모두 실제입니다. 먼저 박종철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좁은 골목, 지나가는 사람들. 박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휴가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일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후에 받을 돈이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5세가 되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135만 원. 박 씨는 실망했습니다. 30년을 넣었는데 이게 전부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원룸 월세 4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20만 원, 합계 1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어느 날 치아가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박 씨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빼기만 했습니다. 3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올랐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박 씨는 보일러를 껐습니다. 내복을 3겹 입고 이불을 2장 덮고 잤습니다. 친구 장례식에 갔습니다. 부의금을 내야 했습니다. 1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안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달은 식비를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미 72세. 다시 일을 하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축은 없었습니다. 평생 벌어서 평생 쓰며 살았으니까. 재산은 원룸 보증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연금 납부했습니다. 국가가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박 씨는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동네 쓰레기를 줍습니다. 폐지와 캔을 모읍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병원비를 조금 보탤 수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건강하니까.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씨입니다. 최 씨도 올해 72세입니다. 박 씨와 동갑입니다. 하지만 삶은 사뭇 다릅니다. 최 씨도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월급은 박 씨보다 조금 많았지만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습관. 30대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할 거야. 주변에서는 비웃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지만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20%를 따로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나중에는 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40대 때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빚이 있다는 게 무서웠지만 버텼습니다. 20년 동안 갚았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4억 원이 되었습니다. 50대 때는 공부했습니다. 금융, 재테크, 노후 준비.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살아. 하지만 최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연금이라 조금 더 많았습니다. 월 210만 원. 여기에 작은 아파트 월세 수입 80만 원. 저축 이자 30만 원. 합계 320만 원입니다. 최 씨는 지금 중소도시의 아파트에서 삽니다. 월세가 아닙니다. 본인 집입니다. 관리비는 15만 원. 식비는 넉넉하게 60만 원. 의료비도 걱정 없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과 온천에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웁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도와줍니다. 명절 때는 용돈을 넉넉히 줍니다. 무엇보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것이 최 씨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 아닙니다. 둘 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운의 차이? 아닙니다. 둘 다 큰 사고 없이 살았습니다. 수입의 차이? 크지 않습니다. 최 씨가 조금 더 많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입니다. 박 씨는 믿었습니다. 국가를, 연금을, 미래를.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준비했습니다.
저축을, 자산을, 지식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만나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노후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박 씨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최 씨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배우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십니다. 이미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5년 후는 다릅니다. 10년 후는 더 다릅니다. 박 씨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5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어요? 박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축을 시작할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공부를 할 거예요. 노후 준비를, 그리고 연금만 믿지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를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준비의 시작입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박 씨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최 씨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으신가요? 그 답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동안 집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2025년 국회 보고서가 말하는 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상향, 기초연금 개편, 소득 대체율 조정, 4가지 핵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박종철 씨, 준비한 최영희 씨. 같은 나이, 다른 노후. 이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노인은 계속 늘어나니까.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개혁 압력은 계속 커지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합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다른 수입원을 만듭니다. 제도가 불안하면 나만의 안전망을 만듭니다.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3단계 실천 로드맵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면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1단계 내 연금 상태 점검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로그인하면 3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 여러분이 평생 얼마를 납부했는지 나옵니다. 둘째, 예상 수령 개시 연령. 여러분이 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셋째, 예상 월 수령액.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숫자를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내가 받을 연금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 월세는, 관리비는, 식비는, 의료비는 대부분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생활비 전부를 커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니까. 평균 40%만 보장하는 제도니까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합니다. 만약 예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인데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기 힘들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2단계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첫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아직 가입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60대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5년만 납부해도 작은 연금이 생깁니다. 10년이면 더 커집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하시는 분들,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마세요. 연금으로 받으세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세요. 그러면 세금을 줄이고 평생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쓰면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들어옵니다.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단독주택 상관없습니다. 9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돈은 매달 받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70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05만 원을 받습니다. 평생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05만 원, 합계 205만 원.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내 개의 기둥으로 노후를 지탱하세요.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줍니다. 3단계 근로자산 건강의 3축 균형 유지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축, 근로입니다. 가능한 한 오래 일하세요. 일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70세까지, 가능하면 75세까지 일하세요. 풀타임이 힘들면 파트타임도 좋습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연금에 보탭니다. 정부도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회공헌 일자리. 알아보세요. 신청하세요. 두 번째 축, 자산입니다. 있는 자산을 지키고 늘려야 합니다. 예금만 하지 마세요.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부는 안전한 투자에 배분하세요. 국채, 우량 회사채, 배당주, 리츠. 이런 상품들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줍니다. 공부하세요. 금융 문해력을 높이세요. 사기는 조심하세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원금 보장 없는 투자, 이해 안 되는 상품 손대지 마세요. 세 번째 축,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프면 돈이 나갑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건강에 투자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운동,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 정기 건강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건강보험 잘 챙기세요. 실손보험 있으면 유지하세요. 암보험, 간병보험 검토하세요.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내 연금 상태 점검하기 현실을 직시하세요. 2단계 포트폴리오 다변화 여러 수입원을 만드세요. 3단계 근로자산 건강 균형세 기둥을 튼튼히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국가가 아니라 당신이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국가는 최소한만 보장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녀를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자녀도 자녀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독립적이어야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연금, 재테크, 건강, 복지 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이 영상을 전달합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면 함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드립니다. 제목은 국민연금보다 안정적인 은퇴소득원 5가지입니다. 주택연금 실전 가이드, 개인연금 상품 비교, 배당주 투자 전략, 시니어 일자리 찾는 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세금을 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할 시간입니다.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